한유진의 책상 위에서 스마트폰이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진동했다. 화면에는 엄마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그녀는 짧은 한숨을 내쉬며 관자놀이를 지그시 눌렀다. 받지 않아도 통화의 내용은 명백했다. 주말에 있을 할아버지의 팔순 잔치, 그리고 그 자리에 당연히 혼자 올 것이냐는 레퍼토리.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다. 유진아, 잘 지내니? 요즘도 바쁘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다정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뾰족한 의도를 유진은 누구보다 잘 알았다. 이번 주말 잔치 말이다. 이모댁 딸은 얼마 전에 선봐서 결혼 날짜 잡았다더라. 너도 이제 슬슬 좋은 사람 만나야지. 언제까지 일만 하고 살 거야. 예상했던 말들이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져 오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유진은 지원 그룹의 유능한 전략기획팀장이었지만 가족들에게 그녀의 직함이나 성과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30을 넘긴 미혼의 딸은 그저 걱정거리일 뿐이었다. 엄마, 저 바빠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해요. 그녀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지만 이미 마음은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앉은 듯했다. 잔치에 참석하는 친척들의 얼굴과 그들이 쏟아낼 질문들이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졌다. 그날 저녁 퇴근 후 친구 이수아를 만난 유진은 맥주잔을 부딪히며 하소연을 늘어놓았다. 수아는 그녀의 오랜 친구이자 유일한 탈출구였다. 정말 미치겠어. 이번 잔치에 가면 또 결혼 공격이 시작될 거야. 무슨 죄인 취급을 한다니까. 그녀의 말에 수아는 잠시 고민하더니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스마트폰을 내밀었다. 화면에는 완벽한 하루라는 이름의 애플리케이션이 떠 있었다. 이게 뭔데? 유진이 미간을 찌푸리며 묻자 수아가 킬킬거리며 설명했다. 남자친구 대행 서비스. 요즘 이게 유행이야. 중요한 자리에 파트너가 필요할 때 쓰는 거지. 속는 셈 치고 한번 써봐. 어차피 하루인데 뭐 어때? 가서 네 옆자리를 채워주기만 하면 되잖아.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유진의 머릿속에서는 그 제안이 계속 맴돌았다. 집으로 돌아온 유진은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앱을 다운로드했다. 수많은 남성들의 프로필 사진과 자기소개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화려한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 과장된 스펙을 나열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녀의 눈길을 끈 것은 아주 단순한 프로필이었다. 김민준이라는 이름 아래에는 평범해 보이는 남자의 증명사진과 신뢰, 시간엄수라는 짧은 문구뿐이었다. 왠지 모르게 그 꾸밈 없는 간결함에 마음이 갔다. 화려한 사람을 데려가면 오히려 더 많은 질문을 받을 것 같았다. 조용히 자기 역할만 해줄 것 같은 사람, 그게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존재였다. 유진은 큰 결심이라도 한 듯 예약 버튼을 눌렀다. 약속 시간과 장소, 그리고 간단한 역할 설명을 입력하는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약속 당일 유진은 약속 장소인 호텔 근처 카페에서 김민준을 기다렸다. 잔치는 저녁이었지만 사전에 만나 간단한 정보를 공유하고 입을 맞추기로 했다.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후회가 밀려왔지만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프로필 사진 속 바로 그 사람이었다. 강지우는 약속 시간보다 정확히 5분 일찍 도착했다. 그는 카페 안을 둘러보다 창가에 앉은 유진을 발견하고 곧장 다가왔다. 한유진 씨 맞으신가요? 김민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실제 모습은 사진보다 훨씬 인상이 깊었다. 평범한 듯 했지만 잘 재단된 짙은 색 셔츠와 슬랙스는 그의 다부진 체격을 은근히 드러냈고
무엇보다 깊고 고요한 눈빛이 사람을 압도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유진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았다. 네, 맞아요. 앉으세요.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간단한 프로필을 건넸다. 이름, 나이, 직업, 그리고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시나리오였다. 그는 서류를 훑어보며 몇 가지 예리한 질문을 던졌다. 제가 다닐 회사는 IT 계열의 작은 스타트업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인지 알려주시면 대화하기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의 질문은 단순히 역할을 외우는 수준이 아니었다.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녹아들려는 프로다운 태도였다. 유진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든든한 파트너를 만났다는 생각에 조금 안심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회사와 직무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고, 그는 놀라울 정도의 집중력으로 모든 것을 흡수했다. 대화가 끝날 무렵,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 완벽한 남자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의 팔순 잔치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화려한 샹들리에와 고급스러운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다. 수많은 친척들이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담소를 나누는 공간은 유진에게는 마치 전쟁터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지훈의 팔짱을 끼고 연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고 시선이 두 사람에게로 쏠렸다. 유진은 긴장감에 손에 땀이 찼지만 지훈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그녀를 리드했다. 어머, 유진이 아니니? 옆에는 누구신가? 가장 먼저 다가온 것은 유진의 이모였다. 유진이 입을 열기도 전에 지훈이 먼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한유진 팀장님과 만나고 있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그의 태도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예의 바르면서도 자신감이 넘쳤고 유진을 부르는 팀장님이라는 호칭은 두 사람이 사내 연애를 한다는 뉘앙스를 자연스럽게 풍겼다. 이모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어머, 그래. 우리 유진이가 남자친구가 있었다니. 민준 씨는 무슨 일 하세요? 친척들의 가장 전형적인 질문이 시작되었다. 지훈은 당황하는 기색 없이 준비된 답변을 내놓았다. 작게 IT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배울 것이 많습니다. 그의 겸손하면서도 명확한 대답에 친척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잔치가 진행되는 동안 지훈의 진가는 더욱 빛을 발했다. 그는 유진의 할아버지께는 손주사위처럼 깍듯하게 대했고 어른들의 농담에는 센스 있게 응수했으며 어린 조카들에게는 다정한 삼촌이 되어 주었다. 특히 유진을 깎아내리기 좋아하는 사촌 오빠가 그녀의 프로젝트에 대해 비아냥거리며 여자 혼자서 그런 큰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 라고 말했을 때 상황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지훈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제가 아는 한유진 팀장님은 성별을 떠나 그 누구보다 뛰어난 역량과 책임감을 가진 분입니다. 프로젝트의 성공은 능력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성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논리 정연하면서도 단호한 그의 태도에 사촌 오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유진은 놀라움과 고마움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단순한 계약 관계일 뿐인데 그는 진심으로 자신을 변호해주고 있었다. 그 순간 유진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했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지훈은 유진의 가족들에게 완벽한 남자친구로 각인되었다. 어머니는 헤어지는 순간까지 그의 손을 잡고 우리 딸을 잘 부탁한다며 신신당부했다.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조용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무사히 넘어갔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묻어났다. 지훈은 운전대를 잡은 채 전방을 주시하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계약 내용에 포함된 일이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지극히 사무적이었지만 유진은 왠지 모를 서운함을 느꼈다. 집 앞에 도착하자 지훈은 차를 세우고 그녀가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 유진은 차에서 내리기 전 잠시 망설이다 물었다. 오늘 보여주신 모습 전부 연기였나요? 그녀 자신도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저 확인하고 싶었다. 사촌 오빠 앞에서 자신을 감싸주던 그 단호한 눈빛이 정말 연기였는지를. 지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돌려 유진을 바라보았다. 어두운 차 안 가로등 불빛이 그의 얼굴 한쪽을 비추었다. 그의 깊은 눈동자가 유진을 향했다. 한유진 씨가 부당한 평가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건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유진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서둘러 차에서 내리며 인사를 건넸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약금은 바로 입금해 드릴게요.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파트 입구로 향했다. 등 뒤로 그의 차가 부드럽게 출발하는 소리가 들렸다. 엘리베이터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미세하게 상기되어 있었다. 단 몇 시간의 만남이었지만 김민준이라는 남자는 그녀의 마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단순한 대행 아르바이트생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가족 행사의 소란스러움이 지나가고 며칠 뒤 한유진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프로젝트 노바에 몰두했다. 그것은 그녀가 입사 이래 가장 공들여 준비한 신사업 기획안으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하는 야심찬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그녀의 직속 상관인 이민혁 상무는 사사건건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그는 회의실에 앉아 있는 모든 팀원들 앞에서 그녀의 보고서를 못마땅한 표정으로 훑어보았다. 한 팀장, 이 예산안은 너무 낙관적인 것 아닌가? 시장 진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수치로 보이는데 이민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그는 의도적으로 그녀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팀원들 앞에서 그녀를 무능한 리더로 만들려 하고 있었다. 유진은 침착하게 그의 질문에 조목조목 반박했지만 회의실의 공기는 이미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유진은 답답한 마음을 식히려 회사 근처에 있는 자신만의 아지트 같은 작은 카페로 향했다.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하기에 그곳만큼 좋은 곳은 없었다. 그런데 카운터에서 주문을 받으려던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깔끔한 앞치마를 두르고 능숙하게 커피를 내리고 있는 사람, 다름 아닌 며칠 전 그녀의 남자친구 행세를 했던 강지훈, 아니 김민준이었다. 그는 유진을 발견하고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아는 척을 했다. 어서 오세요.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네요. 유진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여기서 일하세요? 그녀의 질문에 그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네,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그의 아무렇지 않은 태도에 유진은 더 이상 묻지 못하고 커피를 주문했다. 세상이 이렇게 좁을 수도 있구나. 그녀는 애써 그렇게 생각하려 했다. 잠시 후 그는 커피와 함께 작은 마들렌 하나를 그녀의 테이블에 놓아주었다. 이건 서비스입니다. 많이 피곤해 보이셔서요. 그의 말에 유진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얼굴을 매만졌다. 그렇게 티가 났나. 그녀는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고 다시 노트북 화면에 집중했다. 이민혁이 지적했던 예산안의 문제점을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수많은 데이터와 그래프가 그녀의 눈을 어지럽혔다. 그때 근처 테이블을 정리하던 지훈이 그녀의 노트북 화면을 무심코 흘깃 보더니 툭 한마디 던졌다. 동남아시아 시장의 규제 변화에 따른 시장 마찰 비용을 너무 낮게 책정한 것 같군요. 데이터 분포가 특정 변수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의 지적은 너무나도 정확하고 예리해서 유진은 순간 숨을 멈췄다. 그것은 단순한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할 수 있는 수준의 분석이 아니었다. 유진은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그냥 그렇게 보이네요. 제가 잠시 실례했습니다. 그는 다시 자신의 일로 돌아갔지만 유진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다. 우연일까? 경제 관련 기사를 많이 읽는 사람일 수도 있다. 그녀는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지만 그의 통찰력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며칠 뒤 또 다른 우연이 그녀를 찾아왔다. 야근을 마치고 늦은 저녁을 해결하기 위해 집 앞 편의점에 들렀을 때였다. 컵라면에 물을 붓고 돌아서는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오늘도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시네요. 고개를 들자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진열대에 음료수를 정리하고 있는 지훈이 보였다. 유진은 이제 놀라움을 넘어 황당함까지 느꼈다. 민준 씨는 여기서도 일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그는 마치 그녀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차분하게 대답했다. 네, 마침 오늘이 근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세상 참 좁죠? 그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지만 유진은 더 이상 그의 말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가 자주 가는 회사 근처 카페와 집 앞 편의점. 이 두 곳에서 연달아 마주친다는 것이 과연 단순한 우연일까? 그의 정체에 대한 의구심이 커져가는 동안 회사에서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민혁의 방해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유진이 다른 부서에 요청했던 핵심 데이터가 전산 오류로 분실되었고 그녀가 주관하기로 했던 중요한 회의는 그녀도 모르는 사이에 일방적으로 취소되었다. 팀원들은 이민혁의 눈치를 보며 그녀를 멀리하기 시작했고 그녀는 거대한 성 안에 홀로 고립된 기분이었다. 프로젝트 노바는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이민혁은 곧 열릴 경영진 보고에서 이 프로젝트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중단을 건의하거나 혹은 자신이 프로젝트를 빼앗아 가로챌 속셈임이 분명했다. 유진은 절망적인 기분으로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해결책을 찾으려 했었다. 그러다 문득 카페에서 지훈이 던졌던 말이 생각났다. 시장 마찰 비용, 데이터 편중. 그녀는 홀린 듯 그의 조언에 따라 데이터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이민혁이 제공한 초기 시장 데이터 자체에 교묘한 함정이 숨겨져 있었다. 특정 지역의 부정적인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누락시켜 전체 시장성을 왜곡시킨 것이었다. 만약 지훈의 조언이 없었다면 그녀는 이 함정을 발견하지 못하고 경영진 보고에서 이민혁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뻔했다. 그의 조언 하나가 프로젝트를 구한 셈이었다. 유진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단순한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며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왜, 목적이 무엇일까? 자신을 도와주는 것인가? 아니면 더 큰 계획의 일부인가? 그녀의 머릿속은 수많은 물음표로 가득 찼다. 늦은 밤, 유진은 자신의 사무실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자신을 둘러싼 거대한 음모처럼 느껴졌다. 이민혁이라는 명백한 적과 김민준이라는 정체불명의 조력자. 그녀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 놓인 말이 된 기분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프로젝트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켜내야만 했다. 김민준이라는 미스터리한 남자의 정체 또한 반드시 밝혀내야 했다. 데이터 함정을 간신히 막아낸 다음 날 사무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이민혁 상무는 더 이상 논리적인 허점을 잡을 수 없게 되자 더욱 교묘하고 비열한 방식으로 한유진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중심으로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을 쌓아 올렸다. 프로젝트 노바와 관련된 모든 논의는 그녀가 없는 곳에서 이루어졌고 중요한 의사결정은 항상 그녀에게 통보 형식으로 전달되었다. 이민혁은 유진의 팀원들을 하나둘씩 다른 업무에 차출시켜 그녀의 손발을 묶었다. 명분은 회사 전체의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였지만 그 속셈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한 팀장은 너무 독단적이라 팀원들이 힘들어한다. 혹은 프로젝트 노바는 성공 가능성이 희박해서 다들 기피한다는 식의 악의적인 소문들이 익명의 메신저를 통해 퍼져나갔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동료들은 그녀의 시선을 피했고 탕비실에서 들리던 웃음소리는 그녀가 들어서는 순간 거짓말처럼 멎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것은 마치 적진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았다. 그녀는 오직 끈질긴 정신력과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감 하나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지옥 같은 하루가 끝나면 그녀는 자석처럼 회사 근처의 그 작은 카페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은 그녀에게 유일하게 허락된 숨구멍이자 도피처였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카페 카운터에 서 있는 강지훈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신기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고된 일상 속에 자리 잡은 하나의 이상하고도 익숙한 풍경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매일 저녁 같은 자리에 앉아 씁쓸한 커피를 마시며 그날 회사에서 겪었던 일들을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일방적인 하소연에 가까웠지만 그는 언제나 진지한 눈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다. 그는 섣부른 위로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예리한 질문을 던졌다. 팀원들이 모두 떠나서 일이 진행되지 않아요. 저 혼자서는 역부족이에요. 그녀가 지친 목소리로 말하자 그는 컵을 닦으며 조용히 물었다. 프로젝트의 핵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그 모든 인력이 필요한가요? 더 작고 집중된 프로토타입으로 먼저 승부를 볼 수는 없습니까? 그의 질문은 분노와 무력감에 갇혀있던 그녀의 시야를 순식간에 확장시켰다. 그녀는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이민혁이 빼앗아 간 것은 인력이었지 프로젝트의 본질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조언에 따라 계획을 수정하기 시작했다. 거대한 성을 한 번에 쌓으려던 계획을 버리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능만을 담은 견고한 요새를 먼저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꾸었다. 그들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유진은 가장 친한 친구인 수아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속 깊은 고민들을 그에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자신의 일에 대한 철학,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때로는 아주 사소한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그는 언제나 훌륭한 청취자였고 가끔씩 자신의 이야기 물론 전부 그의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였지만 를 조금씩 섞어가며 그녀가 편안함을 느끼도록 만들었다. 어느 날 저녁 유진은 최악의 하루를 보냈다. 이민혁이 모든 임원들이 보는 앞에서 그녀의 실적을 트집 잡아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이었다. 그날따라 손님이 없었고 지훈은 영업 종료 팻말을 조용히 문에 걸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따뜻한 캐모마일 차를 내밀었다. 적막한 카페 안에는 은은한 음악 소리와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전부였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스스로 마음을 추스를 때까지 묵묵히 곁을 지켜주었다. 수많은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되는 침묵이었다. 그 순간 유진은 계약으로 시작된 이 기묘한 관계가 이미 그 본질을 완전히 벗어났음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가짜 남자친구도 미스터리한 아르바이트생도 아니었다. 그는 폭풍우 속에서 그녀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유진은 겨우 입을 열었다. 고마워요. 그냥 옆에 있어줘서.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훈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한유진 씨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그의 말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해주는 단단한 방패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그들은 계약서의 갑과 을이 아닌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인간 대 인간으로 마주 앉아 있었다. 카페를 나서는 유진의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사무실에 보이지 않는 벽은 여전히 그녀를 옥죄고 있었지만 더 이상 혼자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비록 그의 정체는 아직도 수수께끼였지만 그녀에게는 확실한 아군이 생겼다. 그녀는 뒤를 돌아 굳게 닫힌 카페 문을 바라보았다. 희미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거친 폭풍우 속에서 기댈 수 있는 닻을 찾은 기분이었다. 이제 도망치거나 좌절하는 대신 맞서 싸울 준비가 되었다. 강지훈의 조언에 따라 한유진은 프로젝트 노바의 전략을 전면 수정했다. 거대하고 화려한 청사진 대신 그녀는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과 시장성을 증명할 수 있는 소규모 프로토타입 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그녀의 흔들림 없는 태도와 새로운 전략에 이민혁 상무는 위기감을 느꼈다. 고립 작전만으로는 그녀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판단한 그는 그녀를 회사에서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치명적인 덫을 놓기로 결심했다. 그의 계획은 치밀하고 교활했다. 그는 평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김 대리를 조용히 불러냈다. 거부할 수 없는 액수의 돈을 미끼로 그를 회유한 이민혁은 유진의 컴퓨터에 접근하여 프로젝트 노바의 핵심 기술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김 대리는 깊은 밤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에 몰래 남아 유진의 자리로 향했다. 그의 손은 두려움으로 떨렸지만 눈앞의 돈의 유혹은 그의 양심을 마비시켰다. 다음 날 아침 회사 보안팀이 발칵 뒤집혔다. 프로젝트 노바의 기밀 데이터가 경쟁사의 것으로 추정되는 외부 이메일로 전송된 흔적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모든 증거는 한유진을 가리키고 있었다. 유출이 발생한 시간의 서버 접속 기록, 데이터 전송에 사용된 IP 주소까지 모두 그녀의 것이었다. 긴급 임원 회의가 소집되었고 이민혁은 비통한 표정으로 증거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토록 신임했던 한 팀장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니.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유진은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자신을 범인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 그녀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다. 결국 그녀는 내부 감사가 끝날 때까지 모든 직무에서 정지되었고 사실상의 해고 통보나 다름없었다. 순식간에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유진은 망연자실한 채 회사 밖으로 나섰다. 억울함과 배신감에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지금은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무작정 그 카페로 향했다.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진 공간, 하지만 오늘은 그 어떤 위로도 받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녀는 그저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그녀의 절망적인 표정을 본 강지호는 평소처럼 말을 거는 대신 조용히 그녀가
주문한 커피만 내려놓았다. 한참 동안 창밖만 바라보던 유진은 문득 정신을 차리고 이 함정의 구조를 되짚어보기 시작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이민혁이 있을 것이라는 강한 심증이 있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그때 옆 테이블을 치우던 지훈이 마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아까 양복 입은 손님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원그룹에 김대리라는 사람이 사채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나 보더군요. 돈 때문에 못할 짓이 없는 세상이니.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유진의 귀에는 천둥처럼 크게 울렸다. 김대리, 프로젝트 노바의 팀원이자 최근까지 그녀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 권한이 있었던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순간 유진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돈이 급했던 김대리를 이민혁이 매수하여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가느다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것은 우연히 들은 정보가 아니었다. 지훈이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흘린 단서임이 틀림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정체를 궁금해할 여유가 없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의 편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고 단단하게 변했다. 절망은 분노로, 분노는 복수를 위한 냉철한 이성으로 바뀌었다. 이대로 물러나 해고당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이민혁이 통제하는 회사의 공식적인 감사 절차 대신 자신만의 방식으로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카페를 나서기 전 지훈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고마워요. 아주 중요한 걸 알려줬어요. 지훈은 그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유진의 비밀스러운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우선 김대리의 행적을 쫓았다. 회사 보안팀에 근무하는 동기에게 부탁해 사건 당일의 CCTV 로그 기록을 몰래 열람했다. 영상 속에는 김대리가 모두가 퇴근한 늦은 밤 초조한 표정으로 사무실에 들어서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또한 그녀는 우연을 가장하여 김대리에게 접근했다. 그의 손목에는 그의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법한 고가의 명품 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유진이 프로젝트 유출 사건에 대해 슬쩍 떠보자 김대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그의 눈동자는 공포로 흔들렸다. 모든 정황이 그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김대리를 추궁하는 대신 그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민혁에게 이용당한 피해자일 뿐 이 거대한 음모의 핵심은 아니었다. 진짜 목표는 이민혁의 목에 칼을 겨누는 것이었다. 밤늦은 사무실, 유진은 자신의 책상에 앉아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했다. 김대리의 CCTV 기록, 그의 재정 상태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이민혁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낼 전략까지. 그녀는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명예와 경력을 되찾기 위해 싸우는 냉철한 전략가였다. 이제 그녀는 이민혁이라는 거대한 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첫 번째 돌을 손에 쥐었다. 이 싸움의 끝이 어디일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김대리라는 약한 고리를 손에 쥔 한유진은 섣불리 그를 압박하지 않았다. 섣부른 접근은 오히려 이민혁의 경계심을 자극하여 뱀의 꼬리를 자르고 도망칠 기회를 줄 뿐이었다. 그녀는 심리적인 접근을 택했다. 이민혁이라는 포식자로부터 그를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자신이라는 것을 인지시키는 것이 중요했다. 그녀는 김대리의 퇴근길에 우연을 가장에 마주쳤다. 그녀는 그를 비난하거나 추궁하지 않았다. 대신 인적이 드문 카페에 마주 앉아 그에게 몇 장의 사진을 조용히 내밀었다. 한 장은 사건 당일 밤 그가 사무실로 들어서는 흐릿한 CCTV 캡처 화면이었고
다른 한 장은 출처가 불분명한 거액이 그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었다. 유진은 고발자가 아닌 조력자의 가면을 쓴 채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김 대리님, 저는 대리님을 공격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돕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이민혁 상무님이 어떤 사람인지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내부 감사가 끝나면 그는 분명 모든 죄를 대리님께 뒤집어 씌우고 자신은 깨끗하게 빠져나갈 거예요. 저와 손을 잡는다면 정상 참작의 기회라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간다면 대리님의 인생은 끝이에요. 그녀의 말은 김 대리의 마지막 방어선을 정확하게 파고들었다. 그는 두려움과 죄책감에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고개를 숙였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유진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이번 데이터 유출 사건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김 대리의 고백에 따르면 이민혁은 오래전부터 지원그룹의 핵심 기술과 경영 전략을 경쟁사인 태성산업에 조직적으로 팔아넘기고 있었다. 그 대가로 엄청난 금품을 수수했고 태성산업의 임원 자리를 약속받았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유진의 프로젝트 노바는 지원그룹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었기에 이민혁에게는 반드시 빼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정보였던 것이다. 같은 시각 강지훈은 더 이상 허름한 아르바이트생의 모습이 아니었다. 지원그룹의 심장부,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 집무실에서 그는 자신의 가장 신임하는 신복인 안비서와 마주 앉아 있었다. 그가 처음부터 신분을 숨기고 회사에 잠입했던 이유는 바로 내부의 두더지를 색출하기 위함이었다. 익명의 제보를 통해 회사 내부에 고위급 정보 유출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민혁 상무와 태성산업 사이의 모든 자금 흐름과 접촉 기록을 샅샅이 조사하게 내가 알아채지 못하도록 가장 유능한 인력으로 팀을 꾸려서 은밀하게 진행하도록. 지훈의 목소리는 평소의 온화함은 온데간데 없이 차갑고 단호했다. 안비서는 고개를 숙이며 그의 명령을 받들었다. 거대한 정보망과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지원그룹의 진짜 힘이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지훈은 동시에 유진의 안위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었다. 그녀가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이민혁에게 그녀는 눈의 가시를 넘어 목숨을 위협하는 존재가 될 것이 분명했다. 그는 안비서에게 아무도 모르게 유진의 신변을 보호할 경우 인력을 붙이라는 비밀 지령을 내렸다.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싸워 이겨내길 바라면서도 그녀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는 그의 마음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김 대리의 충격적인 증언을 확보한 유진은 자신이 훨씬 더 위험한 게임에 발을 들였음을 직감했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의 명예 회복 문제가 아니었다. 회사의 명운을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스캔들이었다. 김 대리의 자백만으로는 노회한 이민혁을 무너뜨릴 수 없었다. 그와 태성산업 사이에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빼도 박도 못할 물증이 필요했다. 밤늦게 자신의 오피스텔로 돌아온 유진은 화이트보드 앞에 섰다. 그녀는 이민혁과 김 대리 그리고 태성산업의 관계를 선으로 이어가며 거대한 비리의 지도를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피해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거대한 적을 향해 반격을 준비하는 지략가의 눈빛으로 불타고 있었다. 그녀는 수비가 아닌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순간 도시의 반대편 가장 높은 곳에서도 비슷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강지훈은 자신의 집무실에 설치된 거대한 스크린 앞에 서 있었다. 화면에는 그의 팀이 수집한 이민혁의 비밀 계좌 내역과 태성산업 관계자들과의 접촉을 담은 감시 사진들이 가득했다. 그들의 목표는 같았지만 그들은 아직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각자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두 개의 칼날이 같은 적을 향해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다.
한유진은 김대리의 자백이라는 칼을 손에 쥐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이민혁이라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다. 그의 증언은 법정에서 쉽게 뒤집힐 수 있었고 이민혁은 꼬리 자르기에 능한 교활한 뱀이었다. 그를 잡기 위해서는 덫을 놓아 스스로 걸어 들어오게 만드는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위험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을 선택하기로 했다. 바로 자기 자신과 프로젝트 노바를 미끼로 던지는 것이었다. 그녀의 계획은 대담했다. 먼저 프로젝트 노바의 최종 완성본처럼 보이는 가짜 기술 자료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 안에는 외부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탐낼 만한 가치를 지녔지만 실제로는 미묘한 오류와 함정이 숨겨져 있는 데이터를 심어둘 생각이었다. 그리고 이 가짜 자료를 김대리를 통해 이민혁에게 흘려 그가 태성 산업에 팔아넘기도록 유도하는 것이 계획의 핵심이었다.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그녀는 다시 한번 김대리를 만났다. 그는 유진의 계획을 듣고 사색이 되어 거부했다.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만약 실패라도 하면 유진은 그의 흔들리는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이대로 있어도 대리님의 인생은 끝이에요. 하지만 이 계획에 협조한다면 제가 대리님의 형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어요. 선택은 대리님의 몫이에요. 생존과 파멸의 기로에서 김 대리는 결국 그녀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그날부터 유진은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밤을 새워 가짜 데이터를 만드는 데 몰두했다. 그녀의 모든 전문 지식과 기획력이 총동원되었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이민혁 같은 전문가도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완벽한 미끼를 만들기 위해 그녀는 혼신의 힘을 다했다. 며칠 후 마침내 완성된 데이터는 USB에 담겨 김대리의 손으로 넘어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이민혁에게 건넸다. 상무님, 한유진 팀장의 개인 노트북에서 몰래 빼낸 프로젝트 노바의 최종 기술 자료입니다. 김대리의 말에 이민혁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그는 자신의 계략으로 유진이 곧 해고될 것이고 그 전에 마지막 한탕을 하려는 것이라 지레짐작했다. 의심 없이 미끼를 꿀꺽 삼킨 그는 곧바로 태성산업의 내부자와 접촉하여 비밀스러운 만남을 약속했다. 모든 것이 유진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한편 강지훈의 비밀팀 역시 이민혁의 모든 움직임을 손금보듯 꿰뚫고 있었다. 안 비서는 이민혁이 태성산업의 임원과 접촉했다는 첩보를 지훈에게 보고하며 즉시 그를 체포할 것을 건의했다. 회장님, 지금이 바로 놈을 칠 최적의 기회입니다. 더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안 비서의 보고를 들으며 유진의 얼굴을 떠올렸다. 이민혁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은 분명 그녀가 판을 짜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는 자부심과 동시에 깊은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의 안전이 무엇보다 걱정되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능력을 믿고 싶었다. 지금 자신이 나서서 모든 것을 해결해버린다면 그것은 그녀의 승리가 아닌 자신의 승리가 될 것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노력과 용기를 짓밟는 행위였다. 지훈은 힘든 결정을 내렸다. 그는 안비서에게 단호하게 명령했다. 아니, 우리는 그녀의 신호를 기다린다. 그녀가 이 싸움을 스스로 끝낼 수 있도록 판을 지켜주기만 하게. 모든 팀은 비상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그녀가 위험에 처하는 즉시 개입한다. 유진은 계획의 마지막 단계를 준비했다. 이민혁과 태성산업 임원 간의 거래 현장을 포착할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그녀는 김대리에게 마지막 임무를 주었다. 이민혁이 항상 사용하는 만년필의 초소형 녹음기를 몰래 설치하는 것이었다. 목숨을 건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김대리는 자신의 속죄를 위해 임무를 완수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거래가 약속된 날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긴장감이 흘렀다. 이민혁은 의기양양하게 약속 장소인 호텔의 스위트룸으로 향했다. 그가 유진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으며 지원그룹의 비밀 정예팀이 건물 전체를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였다. 같은 시각 유진은 호텔 근처에 주차된 차 안에서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녹음기를 통해 전달되는 실시간 오디오 신호에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의 운명을 결정할 이사회가 바로 다음 날이었다.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기회였다. 차 안의 공기는 숨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한유진은 노트북에 연결된 이어폰을 통해 이민혁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가짜 기술 자료의 가치를 설명하고 태성 산업 임원과 자신의 미래를 흥정하는 그의 목소리는 탐욕과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 저장 버튼을 눌렀다. 찰나의 순간 그의 모든 범죄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그녀의 손안에 들어왔다. 덫은 성공적으로 작동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폭풍처럼 휘몰아치던 아드레날린이 서서히 잦아들자 극심한 피로와 불안감이 그녀를 덮쳤다. 이제 그녀의 손에는 이민혁을 파멸시킬 칼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내일 열릴 이사회는 여전히 거대한 도박이었다. 회사의 최고 권력자들 앞에서 직속상관의 반역 행위를 고발해야만 했다. 그들이 과연 자신의 말을 믿어줄까? 이민혁이 또 다른 계략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었다.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무게감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같은 시각 이민혁은 자신의 고급 아파트에서 비싼 위스키 잔을 기울이며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계략에 스스로 감탄했다. 한유진이라는 눈엣 가시를 제거하고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노바의 핵심 기술까지 팔아넘겨 막대한 부와 새로운 자리까지 약속받았다. 그에게 내일의 이사회는 한유진의 공식적인 해고를 확인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의 발밑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한 채 달콤한 미래를 그리고 있었다. 유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아파트 안을 초조하게 서성이며 내일 있을 발표를 몇 번이고 머릿속으로 되뇌었다. 그때 현관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찾아올 사람은 없었다. 그녀는 경계심을 품고 현관문 렌즈로 밖을 내다보았다. 그리고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카페 유니폼이 아닌 단정하고 편안한 옷차림의 강지훈이었다. 그녀는 망설이다 문을 열었다. 그가 어떻게 자신의 집을 알았는지, 왜 찾아왔는지 묻고 싶었지만 그럴 기력조차 없었다. 그는 마치 그녀의 마음을 다 안다는 듯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혼자서는 너무 힘들 것 같아서요. 그는 그녀의 계획이나 증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대신 익숙하게 부엌으로가 그녀에게 따뜻한 캐모마일 차를 타주었다. 카페에서 그녀에게 건네주던 바로 그 차였다. 그날 밤 그들은 계약 관계의 모든 가면을 벗어던졌다. 그는 더 이상 고용된 남자친구가 아니었고 그녀 역시 단순한 고객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댈 곳이 되어준 유일한 사람들이었다. 유진은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털어놓았다. 싸움에서 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다. 이 싸움을 하면서 잃어버린 것들, 그리고 앞으로 잃게 될지도 모르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지훈은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조용한 지지를 넘어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 저는 한유진 씨를 믿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키고자 하는 신념과 올곧음을 믿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 힘은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조용히 잠재웠다. 어느덧 창밖으로 희미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기나긴 대화 끝에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흘렀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녀의 얼굴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겨주었다. 그 단순한 손길에 유진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의 눈빛은 더없이 진지하고 깊었다.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한유진 씨는 이미 이긴 겁니다. 당신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그 순간 유진의 눈에는 아르바이트생 김민준이 아닌 헤아릴 수 없는 깊이와 강인함을 가진 한 남자, 강지훈이 보였다. 그녀는 지금껏 느껴보지 못했던 강력한 이끌림과 안정감을 동시에 느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감정일까? 혼란스러웠지만 싫지 않았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자 지훈은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격려의 눈빛을 보내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홀로 남겨졌지만 유진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가 주고 간 감정적인 버팀목은 그녀에게 필요한 마지막 용기의 조각을 채워주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아침을 여는 붉은 태양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더없이 평온하고 결연했다. 마지막 전투를 치를 준비가 모두 끝났다. 지원그룹의 최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대회의실은 그 위용만으로도 사람을 압도했다. 거대한 원목 테이블을 중심으로 회사의 운명을 쥐락펴락하는 임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한유진은 그 테이블의 끝에 홀로 서서 마치 재판을 기다리는 피고인처럼 그들의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겉으로 평온했지만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듯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이민혁 상무였다. 그는 배신당한 상사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하며 비통한 표정으로 준비해온 자료들을 제시했다. 조작된 데이터 접속 기록, 유출된 정보가 회사에 끼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과장된 분석, 그리고 유진이 경쟁사와 접촉한 것처럼 꾸민 위조 이메일까지. 그의 발표는 너무나도 그럴듯해서 회의실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유진에게 적대적으로 돌아섰다. 임시의장을 맡은 부회장이 유진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다. 한유진 팀장, 이 증거들에 대해 해명할 기회를 주겠습니다. 유진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는 침착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민혁 상무님께서 제시하신 자료들은 진실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무님께서 직접 각본을 쓰고 연출하신 한 편의 연극을 위한 정교한 무대 장치일 뿐입니다. 그녀의 당돌한 발언에 몇몇 임원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곧바로 반격을 시작했다. 자신이 이민혁의 함정을 역으로 이용해 허니팟, 즉 미끼를 던졌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로 녹음 파일의 일부를 재생했다. 이민혁이 태성산업 임원에게 가짜 데이터의 가치를 설명하는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순간 장내가 술렁였다. 이민혁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다. 이건 조작입니다. 저를 모함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편집한 파일입니다. 상황은 진실 공방으로 흘러갔다. 해고 직전의 팀장과 회사에 신임받는 임원.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임원들은 저울질하기 시작했다. 분위기가 점점 유진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부회장이 막 최종 결정을 내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육중한 회의실 문이 아무런 예고 없이 활짝 열렸다. 안 비서가 먼저 들어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회의 중에 죄송합니다. 지원그룹의 새로운 회장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문으로 쏠렸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서는 남자의 모습을 보고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카페 아르바이트생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강지훈이었다.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단연 한유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비현실적인 광경에 사고가 완전히 정지된 듯 그 자리에 못 박혔다. 지우는 테이블의 상석으로 걸어가 굳어있는 부회장을 지나쳐 자리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민혁 상무, 연기는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연극은 끝났습니다. 그가 안비서에게 눈짓하자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이 아래로 내려왔다. 화면에는 이민혁이 호텔에서 태성산업 임원을 만나 USB와 돈 가방을 교환하는 장면이 고화질의 감시 카메라 영상으로 생생하게 재생되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두 사람이 나눈 대화의 전체 녹음 파일이 영상과 함께 흘러나왔고, 이어서 태성산업으로부터 이민혁의 해외 비밀 계좌로 흘러들어간 자금 내역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완벽하고 결정적인 증거였다. 이민혁은 의자에 주저앉으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를 두둔하던 임원들 역시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다. 지훈은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며 그들의 죄를 차갑게 나열했다. 곧이어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보안 요원들이 들어와 넋이 나간 이민혁과 그의 공범들을 밖으로 끌어냈다. 회의실의 권력 구도는 순식간에 그리고 완벽하게 재편되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폭풍이 지나간 회의실에는 임원들의 충격 어린 속삭임만이 가득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진실은 밝혀졌다. 하지만 유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였다. 어젯밤 자신을 위로해주던 남자, 자신이 가짜 연인으로 고용했던 그 남자가 이제 이 거대한 그룹의 정점에 서 있었다. 그녀는 질서를 재편하며 냉철하게 지시를 내리고 있는 강지훈을 바라보았다. 테이블 너머로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의 눈빛은 회장으로서의 권위와 그녀가 알던 한 남자의 모습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두 사람의 세상 사이에 놓인 거대한 간극이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이민혁과 그의 일당이 쫓겨나간 회의실은 새로운 질서가 잡히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남은 임원들은 새로운 권력의 중심이 된 강지훈에게 충성을 맹세하기 바빴다. 지훈은 냉철하고 효율적으로 사태를 수습했다. 하지만 한유진은 그 모든 광경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소용돌이치는 혼란과 충격, 그리고 서서히 피어오르는 배신감 속에서 조용히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그 후 며칠 동안 회사는 대대적인 정화 작업을 거쳤다. 유진의 모든 혐의는 공식적으로 벗겨졌고 그녀는 정직과 용기를 보여준 직원으로 공개적인 칭찬을 받았다. 프로젝트 노바는 전폭적인 지지와 막대한 예산을 등에 업고 정식으로 승인되었다. 직업적으로 그녀는 모든 것을 얻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텅 빈 것처럼 공허했다. 승리의 기쁨은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다. 강지훈은 그녀에게 다가가려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그의 새로운 지위는 두 사람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들었다. 그는 이제 비서와 임원들에게 둘러싸인 강 회장이었다. 카페에서 나누던 소박하고 편안한 대화는 아주 먼 옛날의 꿈처럼 느껴졌다. 어쩌다 그가 겨우 시간을 내어 그녀에게 말을 걸 때도 두 사람의 관계는 회장과 부하 직원이라는 딱딱한 틀을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가 마음을 터놓았던 그 남자는 사라지고 낯선 권력자만이 남아 있었다. 이 새로운 거리감에 좌절한 지훈은 결국 퇴근 시간 이후에 그녀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그는 화려한 세단이 아닌 예전처럼 그녀의 아파트 근처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과거의 익숙한 방식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되돌리고 싶은 그의 간절한 바람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설명하고 싶었다.
하지만 차에서 내린 유진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마침내 유진은 억눌러왔던 감정을 터뜨렸다. 그녀는 그가 회장이라는 사실에 화가 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이 그의 거대한 게임판 위에 놓인 말에 불과했다는 느낌에 상처받은 것이었다. 말해봐요. 처음부터 전부 계획이었나요? 가짜 남자친구 역할부터 카페에서의 만남과 조언들까지 제가 이민혁 상무에게 접근하기 위한 편리한 도구였나요? 제가 느꼈던 위로와 유대감, 그것들도 전부 계산된 연기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보다 깊은 슬픔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질문에 지우는 아무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했다. 회사를 좀먹는 뿔이 깊은 부패를 파헤치기 위해 신분을 숨겨야만 했던 이유를 설명했다. 그녀와의 첫 만남은 우연이었지만 그녀를 향한 관심은 지극히 사적인 감정으로 발전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그녀의 강인함, 일에 대한 열정, 그리고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용기를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간절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유진 씨와 함께했던 시간, 회장이 아닌 김민준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그 순간들이야말로 지난 몇 년간 제 인생에서 가장 진실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유진 씨의 감정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 자신의 진짜 감정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거짓도 꾸밈도 없었다. 하지만 말만으로는 부서진 신뢰를 회복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직위 뒤에 숨겨진 인간 강지훈의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했다. 그는 자신의 깊은 상처를 드러냈다. 평생을 후계자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오면서 겪어야 했던 외로움과 압박감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권력의 정점에 있지만 단 한 번도 마음 편히 기댈 곳 없었던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그의 고백을 듣는 동안 유진의 마음은 복잡하게 요동쳤다. 머리로는 그의 상황을 이해했지만 가슴은 여전히 배신감으로 아팠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여전히 존재했다. 하지만 그 단단했던 벽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회장의 모습이 아닌 상처받은 한 남자의 진심을 보았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지금은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녀가 차갑게 돌아서서 아파트로 걸어 들어가는 동안 지우는 그 자리에 선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외부의 적과의 싸움은 승리로 끝났지만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진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강지훈에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말한 뒤 한유진은 오로지 일에만 몰두했다. 그녀의 지휘 아래 프로젝트 노바는 놀라운 속도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회장 강지훈의 전폭적인 지지와 그녀의 천재적인 기획력이 만나자 엄청난 시너지가 폭발했다. 예전의 동료들은 다시 그녀의 팀으로 돌아왔고 사무실은 과거의 활기를 되찾았다. 그녀는 직업적인 성취감 속에서 점차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다. 그녀는 혼자 있는 시간에 강지훈이라는 남자에 대해 그리고 김민준이라는 남자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했다. 그녀가 사랑에 빠졌던 남자는 누구였을까? 자신을 위로해주던 따뜻한 차 한 잔, 불의에 맞서 자신을 변호해주던 단호한 목소리, 그리고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에 묵묵히 곁을 지켜주던 그 든든함. 이 모든 것은 회장 강지훈이 아닌 아르바이트생 김민준이 보여준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깨닫기 시작했다. 회장의 자리에서 그녀의 싸움을 끝까지 믿고 지켜봐준 사람 역시 강지훈이었다. 그는 자신의 막강한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대신 그녀가 스스로 일어서서 승리할 수 있도록 판을 만들어 주었다. 정체는 달랐지만 그녀의 본질과 능력을 믿어준다는 핵심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직이라는 갑옷을 입고 있었을 뿐
그녀가 알던 그 남자와 본질적으로 같은 사람이었다. 지우는 그녀가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존중해 주었다. 그는 오직 업무적으로만 그녀를 대하며 묵묵히 기다렸다. 프로젝트 노바의 주요 전략 회의에서 두 사람은 완벽한 파트너십을 보여주었다. 지훈이 거시적인 비전과 자원을 제시하면 유진은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낼 셈이라고 혁신적인 전략으로 구체화했다.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임원들은 두 사람이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을 넘어 회사의 미래를 함께 이끌어갈 동반자임을 직감했다. 그리고 지우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진심을 증명할 행동을 보여주었다. 그는 지원 그룹 내에 미래 혁신을 주도할 독립적인 전략개발본부의 신설을 발표했다. 그리고 그 초대 본부장으로 한유진을 공식적으로 임명했다. 이것은 단순한 승진이 아니었다. 사적인 관계를 완전히 배제한 채 오로지 그녀의 능력과 실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는 공개적인 선언이었다. 그날 저녁 유진은 그의 집무실이 아닌 두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던 작은 카페로 향했다. 마치 그녀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그는 그곳에 혼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영업 종료 팻말이 걸린 카페 안은 두 사람만을 위해 존재하는 공간처럼 고요했다. 익숙한 커피 향기 속에서 유진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제 당신을 이해해요. 그리고 용서할게요. 그녀의 말에 지훈의 눈빛이 흔들렸다. 길고 길었던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마침내 두 사람을 가로막고 있던 마지막 벽이 허물어졌다. 그들은 더 이상 회장과 본부장이 아닌 오직 강지훈과 한유진으로 마주 앉았다. 앞으로 그들 앞에는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놓여 있을 것이었다. 세상의 시선, 사내의 권력 관계 등. 하지만 그들은 이제 함께 그것을 마주할 자신이 있었다. 내가 사랑에 빠진 건 한유진이라는 사람의 강인함과 신념이었어요. 회장이라는 직위와는 아무 상관없이. 지훈이 먼저 고백했다. 유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도 조용하지만 누구보다 단단했던 한 남자였어요. 그 사람이 회장이라는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된 보너스 같은 거죠.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한 정직과 상호 존중이라는 단단한 기반 위에서 새롭게 태어났다. 몇 달 후 프로젝트 노바는 업계를 뒤흔들며 대성공을 거두었다. 한유진 본부장은 대한민국 비즈니스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혁신적인 리더로 자리매김했다. 늦은 저녁 화려한 성공 축하 파티가 끝나고 두 사람은 회사를 나섰다. 대기하고 있는 리무진 대신 그들은 나란히 밤거리를 걸었다. 손을 꼭 잡은 두 사람의 얼굴에는 편안하고 행복한 웃음이 가득했다. 그들은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닌 허름하지만 그들만의 추억이 있는 작은 식당으로 향했다. 서로의 하루를 묻고 소소한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은 여느 평범한 연인과 다를 바 없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온 두 사람은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언덕에 섰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지훈이 유진의 어깨를 감쌌다. 일과 삶의 파트너로서 함께 만들어갈 빛나는 미래가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다.